오늘은 미국 오피스 리츠가 언제까지 힘들지, 그리고 2026년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분위기가 바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율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오피스는 임대가 조금 나아져도 돈줄이 막히면 주가가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순간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임대와 실적뿐 아니라 부채 만기와 리파이낸싱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전망의 핵심 키워드는 섹터 전체 회복이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같은 오피스라도 A급 신축과 핵심 입지 자산은 수요가 몰리고 B급 노후 자산은 공실과 비용 부담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 리츠가 언제까지 안 좋은지의 답은 개별 리츠가 어떤 건물을 어디에 들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잡아두면 2026년에 뉴스가 나올 때 흔들리지 않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의 공개 자료들을 보면 시장은 급반등보다 바닥 다지기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바닥은 모두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나빠지던 속도가 둔화되고 일부 프라임 자산부터 안정 신호가 나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분위기보다 지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어떤 지표가 돌아서야 진짜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피스 리츠의 사이클을 3단계로 나누면 깔끔합니다. 첫째,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와 스프레드, 그리고 리파이낸싱 뉴스가 주가를 흔듭니다. 둘째, 2026년 하반기에는 프라임 중심으로 임대 지표가 안정되면 체감 반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2027년으로 넘어가면 노후 자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성적표로 드러납니다. 즉, 2026년은 실적 개선보다 불확실성 해소가 먼저인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피스 리츠는 금리 인하 여부만 보시면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줄고 시장이 금리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지입니다. 금리가 넓으면 캡레이트도 흔들리고 자산가치와 재조달 금리가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완만해지면 투자자들은 같은 실적을 더 높은 배수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는 금리 수준보다 금리의 안정이 리츠에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리츠를 힘들게 만든 진짜 원인은 임대보다 리파이낸싱입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새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늘고 현금 흐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실적 발표보다 부채 만기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대출 시장이 얼마나 정상화되는지가 주가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돈줄이 풀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재택이냐 출근이냐의 논쟁은 이제 결론보다 방향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기업이 어떤 오피스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직원 경험과 효율을 이유로 더 좋은 공간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면 프라임 오피스는 임대료와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매한 빌딩은 할인과 인센티브 없이는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2026년에도 수요는 전체 증가보다 선택의 편향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은 의외로 프라임 자산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발이 줄면 좋은 입지의 최신 오피스는 상대적으로 더 희소해집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한정된 프라임 공간을 놓고 경쟁하게 되고 임대시장 협상력이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후 자산은 공급이 줄어도 수요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 감소는 섹터 전체가 아니라 좋은 건물에 집중된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피스 리츠 실적을 볼 때는 4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공실률이 낮아지는지보다 공실률의 추세가 꺾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재임대 임대료가 오르는지와 함께 무상임대 기간이나 인테리어 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줄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동일자산 기준 임대 수익이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현금 흐름 지표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보수적인지 공격적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좋아졌다보다 덜 나빠졌다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 리스크는 공실보다 이자 비용에서 먼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가 당장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재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배당 여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 숫자보다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만기가 언제 몰려있는지, 고정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유동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에도 배당은 리츠의 매력인 동시에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리츠가 싸 보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입니다. 하지만 할인은 이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금리와 스프레드가 불안하면 캡레이트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내려가면서 순자산 가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할인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왜 할인인지, 그 이유가 만기인지 자산 등급인지 도시인지부터 분해해서 보셔야 합니다. 미국 오피스 시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도시마다 산업 구조가 다르고 통근 패턴과 신규 공급 상황도 다릅니다. 같은 등급의 건물이라도 도시가 다르면 공실과 임대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리츠 이름보다 어디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도시 선택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노후 자산은 임대가 안 되는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과 설비 개선이 필요하고 이 비용이 현금 흐름을 압박합니다. 어떤 리츠는 리노베이션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어떤 리츠는 비용만 늘고 성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자산은 용도 전환이 대안이 되지만 규제와 공사비가 변수입니다. 2026년에는 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있는 리츠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지는 신호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규 임대가 늘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지입니다. 둘째, 서브리스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지입니다. 셋째, 자본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쉬워지고 스프레드가 안정되는지입니다. 넷째, 자산 매각이 헐값이 아니라 정상 가격에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이 신호들이 같이 나타나면 2026년 하반기에는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빠지는 신호도 정리해두겠습니다. 첫째, 신용지표가 다시 악화되며 연체나 부실 뉴스가 늘어나는지입니다. 둘째, 배당보다 부채 방어가 우선이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지입니다. 셋째, 특정 연도에 리스 만기가 몰려서 공실이 한 번에 커질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이 신호가 겹치면 2026년은 회복이 아니라 방어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불편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흐름입니다. 금리는 급격히 내려가기보다 완만히 안정되고 임대는 프라임이 버티는 동안 노후 자산은 구조조정을 계속합니다. 이 경우 섹터 평균 주가는 박스권에 머물 수 있지만 재무가 안정적이고 프라임 비중이 높은 리츠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핵심은 섹터 전체가 아니라 종목별 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하반기에 체감 반등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리파이낸싱 환경이 좋아지고 시장이 불확실성을 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이 크게 좋아지기 전에 평가 배수가 먼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질이 높은 리츠는 작은 임대 개선만으로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퀄리티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부채 이벤트가 다시 주가를 누르는 경우입니다. 대출 시장이 경색되고 만기 도래 자산에서 손실이 확정되면 자산 매각 손실이나 증자 같은 희석 이벤트가 늘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 지표가 조금 좋아도 시장이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임대보다 생존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피스 리츠는 7가지로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등급과 준공연도입니다. 둘째, 도시와 서부마켓 집중도입니다. 셋째, 임차인의 질과 산업 분산입니다. 넷째, 리스 만기 구조가 특정 연도에 몰려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부채 만기와 고정금리 비중입니다. 여섯째, 리노베이션과 인센티브로 인한 현금 지출 부담입니다. 일곱째, 유동성과 자산 매각 가능성입니다. 이 7가지에서 약점이 겹치는 리츠는 2026년에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오피스 리츠는 섹터 통째로 베팅하기보다 구조적으로 강한 쪽에만 분할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첫째, 프라임 비중이 높고 임차인질이 좋은 리츠를 우선 후보로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만기 부담이 낮고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이자 비용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 신호를 기준으로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스프레드 안정과 자금 조달 재개 같은 돈줄 신호가 뚜렷해질 때
그때가 2026년의 진짜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